안녕하십니까, 시골댁입니다. 꽃으로 아내를 살해한 남자. 아주 그냥 지극정성으로 살해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투자했고 정성을 얼마나 들였는지. 일본 사건입니다. 1986년 5월이었습니다. 사건은 33세의 젊은 여성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되죠. 남편의 이름은 카미야 치카라, 당시 46살, 아내는 13살 연하입니다. 카미야 리사코. 이들은 결혼 3개월 만에 신혼여행을 가게 됩니다.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조금 있다가 시간 여유가 되었을 때 신혼여행을 간 것이죠. 이 신혼여행에 아내의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조금 부자연스럽죠? 신혼여행을 가는데 친구들. 남편 카미야는 리사코가 외로워하기 때문에 친구들을 불렀다. 어쨌든 친구 3명 초대했습니다. 모두 5명이죠. 다음 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다음 날 오전 11시 40분쯤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오후 비행기로 혼자 오사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죠. 급한 일이 생겼다는데. 리사코와 친구 3명만이 예정대로 이시가키 섬으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친구들과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녀의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그녀의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손발이 많이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호흡 곤란과 경련까지 나타나는데 이때 친구들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가 보다라고 알고 있었죠. 하지만 오후 1시 30분쯤 되자 사지마비, 위험해지죠.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녀는 사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함께했던 친구들이 남편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의 승낙을 받아가지고 친구들이 부검을 의뢰하게 되죠. 젊은 여성이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다. 형사조사관은 법리학 교수인 오노 교수에게 부검을 부탁하게 되고, 이 오노 교수는 죽은 여성의 시체를 해부하게 되지만 심장에 작은 우열이 있는 것 빼고는 깨끗한 상태. 그렇게 확인하게 되죠. 하지만 이상함을 느낍니다. 이 교수. 그녀의 심장과 혈액을 따로 조금씩 보관을 해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 교수님은 이 남편 되는 사람을 잠깐 만나게 됩니다. 헌데 아내를 잃은 사람이라기에는 남편의 태도가 아주 침착했고 죽은 여성이 3번째 아내라는 것. 그런데 이전의 부인들이 모두 심장병으로 죽었다.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남편의 입으로 얘기를 털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남편이 하는 말, 아내의 장기는 제자리에 모두 돌려놓았나요? 라는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는 것이죠. 남편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게 된 이 오노 교수는 더욱더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부,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그녀가 사망하기 6개월 전, 얼마 안 됐죠? 이 남편과 죽은 아내는 술집에서 손님과 종업원 사이로 만난 사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만난 이후로 남편은 술집에 찾아오면 이 아내만을 지명을 했고 좋아했다는 얘기일까요? 아주 신사적으로 행동해서 호감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부터는 사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렇게 몇 천만 원 하는 코트, 반지 등등 고가의 선물 공세도 하고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것.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재산을 모두 아내 되는 사람한테 다 주겠다라는 유언장까지 보여주면서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죠. 고민을 하던 죽은 아내는 결국 승낙을 하게 되고 둘은 오사카로 떠나서 신혼생활을 즐겼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아내의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우리가 5월달에 신혼여행을 간다. 그런데 함께 가달라 친구들. 비용도 내가 다 내주겠다. 친구들에게 하나하나 직접 전화해서 부탁을 하는 정성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내는 친구들 3명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고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 친구들은 결혼하기 전부터 이 남편을 의심을 했었다고 합니다. 결혼도 만류했었고요. 그래서 그녀의 사망에도 의심을 품게 된 것이죠. 왜냐?
그녀는 결혼하고 나서 어떤 캡슐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친구들이 뭐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무슨 약을 먹어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남편이 특별히 제조해준 영양제야 라고 하면서 종종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장례식장에서 추궁이라기보다는 물어봤겠죠. 그 약이 무엇이냐 친구들이 물어봤더니 그 약은 아내가 이전부터 먹었던 것이고 냄새 때문에 잘 못 먹길래 캡슐을 이중으로 해서 먹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덧붙여서 남편이 이때 쇼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었어야 했다. 아내를 수령인으로 해서 20억 가까이 내가 보험을 들어놨다라는 이상한 소리도 했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죠? 뭘까요 도대체? 이 말의 친구들은 보험 얘기는 그렇다면 거꾸로 된 것이 아닐까, 반대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게 되고 경찰과 언론사, 보험회사에 미친 듯이 친구들이 제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심근경색으로 자연사 처리되었죠. 그런 사건이라 경찰들은 시큰둥했고 단 두 명의 기자만이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미 시체가 처리되었죠. 어쨌든 이 두 기자 중에 한 기자는 오노 교수를 찾아와서 취재를 하게 됩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근처 약국에서 취재를 하다가 알아낸 사실을 알려주게 되죠. 남편 카미야가 그 약국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서 캡슐로 된 강장제를 한 번에 100개씩도 사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하죠. 강장제를 어떻게 한 번에 100개씩. 그는 약사에게 말하기를 우리 집 노인네가 아버지가 노망이 났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약을 뿌리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부모님과는 살고 있지도 않고 노망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가 구입한 약은 캡슐과 용액이 따로 분리되어서 판매되고 직접 액을 캡슐에 담아서 복용하는 방식이었다는 것. 결국 이 말은 안의 내용물을 얼마든지 바꿔서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한편 제보를 받은 보험회사 역시 수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관련 자료들을 모아서 경찰에 넘기고 수사 요청을 하게 되죠. 알고 보니 아내가 사망하고 남편이 수령인이 되면 받을 돈이 19억에 가까운 금액. 매달 부어야 하는 보험료만 36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런데 아내가 사망하기 20일 전쯤에 가입했다는 것입니다. 보험료는 한 달치밖에 내지 않았다는 것. 또한 그는 이 보험금을 다달이 낼 수 있는 여력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노 교수는 독극물에 의한 사인으로 보고 채취한 장기와 혈액 조금씩 남겨놨었다고 했죠. 계속 조사를 했지만 뚜렷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죽은 아내의 혈액은 살짝 남겨놓은 게 혹시나 싶어서 남겨놓은 게 30cc밖에 없었고 다양한 실험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한 아내는 죽기 전에 마비,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약품으로는 힘들고 자연에서 채취한 무언가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게 되죠. 교수님이. 그래서 오노 교수는 정말 직접 엄청난 양의 자료를 뒤져가며 공부를 하다가 그녀의 증상과 딱 맞는 것을 찾아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예전 영화로 나온 거 있었죠. 투구꽃 살인사건. 그것은 바로 투구꽃. 투구꽃은 오키나와를 제외한 일본 전역에서 자라는 들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뿌리에 독이 있는 식물이라는 것. 보관해둔 혈액의 성분과 비교 분석을 합니다. 결과 투구꽃에 독이 검출됩니다. 오노 교수가 이렇게 한창 조사할 때쯤 남편이라는 인간은 고급 술집에서 여자를 끼고 놀고 애인도 3명이나 거느리며 돈을 펑펑 쓰고 다니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보험회사가 지급 정지를 일단 걸어놨는데 어떻게 돈을 쓰고 다녔을까요? 이상하죠? 남편은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이때 민사소송을 냅니다. 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느냐? 이때 재판에서 오노 교수가 나서죠. 사인은 투구꽃의 독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증언을 하게 됐죠. 이 재판을 계기로 사건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방송을 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제보들도 들어오게 되죠. 한 꽃가게에서 TV에 나온 남편, 그 남편의 얼굴을 보고 기억을 해낸 것이죠. 그가 몇 달 전 투구꽃을 62그루나 사간 남자다. 네, 그 남편은 누가 봐도 범인이 분명하죠. 이렇게 되면. 하지만 경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증거가 있어야죠. 모든 사건은 증거, 문서로 이야기하죠.
남편과 아내가 공항에서 헤어지고 아내가 오키나와에서 사망할 때까지 1시간 40분이란 시간이 있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문제는 투구꽃 독은 30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였다는 것, 그것을 증명해야만 하죠. 이때 아내는 9시 반에 먹은 조식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살던 집 말고 수상한 월세방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집주인 말로는 그가 이사 온 후에 전기세, 수도세가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몇 배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경찰은 그 방에 다다미를 가져가서 분석을 해봅니다. 일본의 다다미 아시죠? 방 바닥에 깐. 그것을 분석을 해본 결과 거기서도 투구꽃 독성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뒷조사를 해보게 되죠. 그는 회사의 격리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몰래 회사의 주식 증권을 전당포에서 돈으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남편에게 1200마리의 보거를 팔았다고 합니다. 1200마리의 보거. 어떻게? 네. 독성이 너무 강해서 이것은 판매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도 그걸 한 마리에 10,000원씩 해서 1200만 원에 사갔다고 합니다. 어부에게는 본인이 대학교 조교인데 책 집필하는 데 사용하고 쓸 것이니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네요. 책 집필하는데 사용하는데 어째서 비밀일까요? 이제 오노 교수는 다시 이 죽은 아내의 혈액을 분석하게 됩니다. 보거의 독도 검출됩니다. 오노 교수 또다시 공부합니다. 파고듭니다. 엄청난 양의 자료를 뒤져가면서 투구꽃과 보거의 독 연관성을 찾아내게 되죠. 그러다가 마침내 두 개의 독이 정반대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길향작용. 이 길향작용이 일어나서 독성의 효과가 늦어져서 사망하기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길향작용. 서로 상반되는 두 종류의 약물이 체 내에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으로 나타내는 효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2가지 독을 넣은 캡슐을 강장제라고 속여서 먹도록 만들고 반감기가 짧은 보거독이 먼저 사라지면서 아내가 투구꽃 독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선 그의 두 아내의 살인 혐의, 그 부분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래전의 일이고 자료가 없기 때문이겠죠. 결국 그는 체포되게 됩니다. 2002년 무기징역을 확정받게 되죠. 그는 감옥살이를 하다가 그렇게 암으로 2012년 감옥에서 사망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투구꽃과 보거의 독은 모두 뇌에서 세포로 전달하는 명령계통의 이상을 일으키는 신경계의 독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보험 살인을 위해서 그 월세방에서 캡슐에다가 또 정제 기계까지 몇 대씩 장만해서 독을 정제해서 담는 정성, 거기다가 쥐 100마리까지 반년 동안 실험을 하는 등 엄청난 노력과 돈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서. 이것은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첫 번째 부인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때는 이 남편도 보험을 들어놓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 부인부터는 보험을 빵빵하게 그랬다고 하네요. 여기서 꼭 말씀드릴 거 있죠. 끈기 있게 연구하고 매달려서 이 2가지 성분의 기량작용을 발견한 오노 교수. 이 교수님은 일본 의과대학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법의학을 가르치고 계신다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이 사건을 계기로 약물이나 독극물의 분석이 아주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일본 법의학계 전체가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은 아내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내려는 그 정성을 차라리 연구하는 데 썼다면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